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하면 바로 애가 생길 줄 알았던 저는 애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애가 없는 건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시집살이보다 더하다는 동서 시집살이를 해야 했거든요. 비교도 당해야 했고 여자들이라 말도 더 많았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늦게 결혼했지만 저보다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시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물론 동서가 저보다 먼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 부러워하긴 했죠. 그런데 동서는 제 마음이 어떨지 잘 알면서 저를 함부로 대했고 시댁에 가면 대놓고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라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시댁에 가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애도 못 낳는다는 막말을 하며 선을 넘자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까지 저보고 동서의 수발을 들라고 하길래 동서가 그동안 누구를 만났고 도련님 몰래 뭘 하고 다녔는지 폭로하고 시댁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시댁은 남편과 남동생 이렇게 형제가 둘입니다. 아버님은 제가 남편과 만나기 전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혼자 지방에 사셨는데 작은 건물도 하나 있으셔서 임대료가 나오고 그 돈으로 생활비 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또 워낙 활동적이신 분이라 헬스도 다니시고 요가도 배우시면서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자식 사랑은 지극하신 분이라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김치부터 시작해서 직접 담근 고추장이나 된장,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장아찌까지 늘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네, 어머님. 택배 도착했지? 네, 방금 받았어요. 어머님 된장 먹고 난 이후로 다른 건 못 먹겠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주니까 나야 고맙지 뭐. 그런데 서울에 한번 안 오세요? 나 바빠. 곧 명절이니까 그때 보자. 그럼 끊을게. 어머님은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하셨고 통화를 해도 10분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전에도 느꼈지만 어머님은 참 쿨한 분이라 생각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셔서 오히려 제가 더 전화를 자주 드리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고 결혼을 잘했다며 시댁 잘 만났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난임이었습니다. 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면 남들처럼 저도 당연히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탓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머님께 죄송했고 남편에게도 미안했어요. 주미야, 주말에 제주도 가자. 갑자기 제주도? 내가 말했잖아. 우리 결혼하고 여행 자주 가자고 내가 그랬지? 그럼 짐 챙길 게 많은데? 1박인데 우리 가볍게 다녀오자. 남편은 주말은 물론 쉬는 날에는 항상 밖에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건이 되면 해외에 나가기도 했고 국내 어디든 먼저 여행을 가자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어머님과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아 혼자서 적적해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시댁에 자주 갔었는데 그동안 시댁에 자주 좀 와라, 안부 전화 좀 해라 이런 말씀 한 번 안 하셨지만 막상 저희가 가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나 남편은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았고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아이 없이 지냈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이나 저에게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괜히 저 혼자 조급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미야, 나 정말 괜찮아.
요즘 일부러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들도 많은데 뭐.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가 고집을 부려 시험관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정말 애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게 퇴근하고 오면 제 얘기도 항상 잘 들어주었고 집안일에도 적극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방님이 결혼을 했고 동서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가 가까이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동서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동서로부터 톡이 하나 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카톡인가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확인했는데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내왔습니다. 형님, 제가 방금 홈쇼핑을 보다가 친구 세트를 주문했어요. 어때요? 오, 좋아 보인다. 그쵸? 가격도 좋고 해서 어머님도 드리려고 2세트 샀는데 형님께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잘했네. 형님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어머님께 잘하려고 그러는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동서가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어머님께 선물을 해드리면 저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동서의 마음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날 이후로도 어머님께 선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싼 선물부터 얼마 하지 않는 작은 선물까지 다양하게 시댁에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이 동서 얘기를 하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이 조명 새로 사셨어요? 못 보던 건데. 예쁘지? 네, 그거 둘째가 보냈어. 동서가요? 그만 보내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내 생각나서 샀다면서 택배를 뭘 그렇게 자꾸 보낸다. 네. 참, 얼마 전에 둘째 혼자 다녀갔는데 그날 너도 같이 오기로 했었다며? 네? 아닌데요?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너희 차 막히겠다. 얼른 서둘러 나가. 이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싶어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동서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나야. 네, 형님. 지난주에 시댁 다녀갔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시댁에 왔다가 하루 자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거든. 어머님이 동서 다녀갔다고 하시길래. 아, 네. 그런데 그게 왜요? 아니, 어머님 말씀으로는 나도 동서랑 같이 시댁에 가기로 했었다고 하시길래. 순간 동서는 아무 말을 못했는데 그러다 아, 저 지금 씻던 중에 전화를 받은 거라서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형님. 그래. 하지만 동서는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저만 혼자 바쁜 척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찜찜하긴 했는데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바쁜 분이긴 하셨는데 그래도 가끔씩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서울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서 지내다 가셨는데 이번에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하시길래 서울역으로 직접 모시러 갔습니다. 엄마, 여기요. 아들. 뭘 또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다 너희 줄 거지 뭐. 우리 주미 덕분에 KTX 특실 타고 편하게 왔다. 얼른 가세요. 저기 차 있어요. 그래.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집이 아닌 동서네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니고요? 둘째가 하도 오라고 난리여서 말이야. 저희 집 바로 앞에 지하철역도 있어서 이동하기 더 편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런데 암튼 둘째네로 가자. 그래서 남편은 동서네로 주소를 다시 찍고 운전을 했고 어머님이 차 안에서 문자를 계속 보내시길래 슬쩍 보니 그건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왔을 때 저 앞에서 동서와 서방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동서는 어머님을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 나도. 아주버님,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고생은요. 서울역에서 멀지도 않은데.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괜찮다니까. 얼른 가봐. 동서는 이날 저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고 어머님한테 콧소리를 내며 팔짱을 끼고는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분을 남편이 알고는 자기야, 오늘 오히려 잘 됐다. 뭐가? 우리 영화 보고 들어가자. 어제 개봉한 그 영화 알지? 내가 엄청 보고 싶어 했던 거. 아, 그래. 자기야, 남들은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다고 난린데 왜 그래? 좋지 않아? 어머님을 내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오시는 건데 좀 서운하네. 서운할 것도 많다. 얼른 가자. 2시표 자리 있어. 그래?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친정엄마처럼 편한 그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서가 없었을 때부터 어머님과 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는 회사를 나가야 해서 낮에 어머님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전업주부인 동서가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 싶어 좋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심을 먹고 외근을 나왔는데 남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 동서! 형님,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잠깐 외근 나왔어. 아, 네. 그럼 일 보고 들어가세요. 동서는 저를 보고 당황한 얼굴을 했는데 처음엔 아무리 제가 싫어도 저런 표정까지 지어야 하나 싶은 생각에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뒤돌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옆에 누군가 있었고 딱 봐도 남자였습니다. 약간 거리를 두며 걷고 있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 차에 같이 타는 모습을 봤는데 처음엔 친구나 지인이나 동서가 그냥 아는 사람이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와 저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사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동서는 어머님 옆에 꼭 붙어서는 제가 어머님과 얘기할 틈도 주지 않았죠. 어머님, 이건 어떻게 손질하면 돼요? 이건 우리 주미가 잘하는데. 아, 그래요? 주미한테 가서 배워. 그런데 어머님, 저도 형님처럼 이름 불러주세요. 둘째라고 하지 마시고. 그게 서운했어? 네. 그래, 알았어, 유정아. 얼른 가서 네 형님한테 손질하는 거 배워. 네, 어머님. 같은 주방에 있으면서 뭔가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내색하지 않고 동서에게 손질하는 법을 기분 좋게 알려줬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쉽네. 어려울 거 없어. 저건 동서가 직접 해볼래? 네, 그럴게요. 제가 동서 앞에서 하는 법을 직접 보여줬더니 쉽다면서 바로 따라했지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거는 뒤집어서 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동서는 은근히 짜증을 냈는데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주방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와 둘이 있으면 말투부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잡아줄게. 아, 진짜 못해 먹겠네.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못해 먹겠다고요. 동서는 그러면서
혼잣말로 욕도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다시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머님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오셨는데 동서는 제가 손질해 놓은 걸 들고 가서는 혓짧은 목소리를 내며 어머님! 어머나, 이걸 유정이 네가 한 거야? 네, 어때요? 처음이라 너무 엉망이죠? 너무 잘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손이 아주 야무지네. 너무 기가 막혀서 동서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더니 어머님은 저더러 그럴 시간 없으니 빨리빨리 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참 어린데 어머님한테 가서 동서가 한 거 아니고 제가 한 거라고 말하는 것도 우습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동서가 어디까지 저러나 보고 싶었어요. 동서는 제가 이런 상황에 열받아 하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동서는 막 나갔고 저에게 하는 행동은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전부터 된장고추장은 물론 밑반찬을 택배로 자주 보내주셨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동서에게도 똑같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댁에서 반찬을 받으면 꼭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왔어요. 형님, 저 어제 택배 받았는데 형님도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이것저것 많이도 보내셨더라고요. 나도 받았어. 그래요? 그럼 사진 찍어서 보내보세요. 나 지금 회사야 일하는 중이라고. 그럼 퇴근하고 꼭 사진 보내세요. 아셨죠? 하지만 일하느라 동서의 톡을 깜빡했고 집에 도착 후 좀 쉬려는데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퇴근하셨죠? 왜? 그런데 왜 사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아, 깜빡했네. 그런데 사진을 왜 보내야 해? 궁금해서요. 어머님이 저하고 형님한테 똑같이 보냈는지. 나도 똑같이 왔어. 됐지? 그럼 꿀도 받으셨어요? 꿀? 역시 어머님이 나한테만 보내신 게 맞구나. 동서는 어머님이 저한테는 말하지 말고 혼자 먹으라고 했다면서 꿀을 받았다며 자랑하듯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꿀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결혼 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서한테만 꿀을 보내셨다는 말에 굳이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이 좀 걸릴 뿐이었죠. 암튼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태였고 동서와 쓸데없는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아 좋겠다고 하고는 끊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문자를 보내왔어요. 형님, 혹시 저만 꿀을 받아서 섭섭하세요? 아니야, 맛있게 먹어. 에이, 아닌 게 아닌데요? 저는 동서의 문자를 무시했는데 제가 답을 안 해도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제 기분을 알 것 같다는 둥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동서와의 일은 이것 말고도 정말 많았어요. 어머님 생신 때 시댁에서 가족이 다 모였는데 동서가 식당을 예약했다고 하길래 갔는데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음식도 잘 나왔고 맛도 좋아서 다들 예약을 잘했다고 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가격대가 좀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장남이고 하니 저한테 그냥 우리가 계산하자고 했고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동서가 똑같이 나눠서 계산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날 동서는 저희 보고 먼저 계산하면 나중에 보내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처음부터 받을 생각 없이 다 계산할 생각이었기에 동서가 준다고 하지 않았어도 안 좋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미야, 내 생일 때 밥값 많이 나왔다며? 아니에요. 아니긴 둘째한테 밥값 좀 줬니? 네? 유정이가 식당 예약하고 계산까지 다 했다며. 어머님, 식당 예약은 동서가 한 게 맞는데 계산은 건우 씨가 했어요. 아닌데? 유정이 말로는 자기가 했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요.
암튼 알았다. 그건 그렇고 너희가 다 서울에 사니까 네가 좀 챙겨라. 둘째랑 사이좋게 지내란 말이야. 걔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눈치던데 네가 곁을 안 준다고 저번에 속상해하더라고. 동서가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잘해줘. 형님이잖아. 네, 알겠어요. 동서를 제대로 알기 전이었다면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서는 어머님 앞에서와 제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기에 저것도 다 쇼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얼마 뒤 임신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도 했지만 다 실패했기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애가 생긴 동서가 너무 부러웠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서가 평소처럼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형님, 저 임신했어요. 사진 보이세요? 콩알만한 까만색 부분이 아기집이라는데 형님은 처음 보시죠? 그런데 동서의 임신 소식에 부러움도 잠시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새 생명이 생겼으니 축하한다고는 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죠. 어머님은 동서의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KTX를 타고 바로 동서내로 가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신 줄도 몰랐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주미야, 옷 입어. 왜? 어디 가려고? 지금 엄마 지훈이네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 서방님네? 아마 재수 씨 임신했다고 해서 오신 것 같아.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애를 못 갖는다고 해서 남들도 애를 가지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동서내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그래 왔니? 아니 우리 유정이가 아주 대견한 일을 했어. 동서 다시 한번 축하해. 네, 형님. 고마워요. 그런데 동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좋았을 텐데 저를 자꾸만 자극했습니다.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형님도 얼른 애가 생겨야 할 텐데 제가 먼저 임신해서 어떡하죠? 나 신경 쓰지 말고 태교나 잘해. 에이, 형님도 솔직히 애 갖고 싶지 않으세요? 동서는 당연한 말을 자꾸만 했지만 어머님은 동서가 저런 헛소리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셨고 직접 가지고 오신 반찬을 꺼내서는 동서를 신경 써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유정이가 좋아하는 육전인데 조금만 만들어 왔어. 어머, 너무 맛있어요. 진짜 어머님 손맛은 최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더 만들어 줄게. 네, 어머님. 저는 친정엄마보다 어머님이 더 좋은 거 있죠? 에잉, 안 써돈 들으시면 섭섭해 하실라. 괜찮아요. 아, 형님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너 먹어, 얼마 없어. 그래, 동서 많이 먹어. 저만 먹기 미안해서 그러죠. 형님도 얼른 애부터 가져요.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실걸요? 그렇죠, 어머님. 당연하지. 동서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만 골라 했습니다. 제가 시험관을 했었다는 걸 동서도 알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척하며 일부러 임신을 미루는 거냐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노산이니까 서두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임산부를 때릴 수도 없고 욕을 해줄 수도 없어 꾹 참았는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그럴래? 그래라 그럼. 어머님은 저희가 간다고 하는데 제대로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동서만 보며 싱글벙글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의 기분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려 애썼는데 어머님까지 저에게 함부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첫째 너! 네, 집도 가까운데 우리 유정이 좀 잘 챙겨. 일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유정이는 홀몸도 아니고 친정도 멀잖아. 저는 대충 대답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려 했는데요. 주미야, 우리 드라이브하고 들어갈까? 주미야, 왜 말이 없어? 어? 아, 왜 또 울어? 아니야, 눈에 뭐가 좀 들어가서 그래. 아유, 내가 괜찮다니까. 난 솔직히 애 생기면 자기가 나보다 애한테 관심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서 질투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둘이 재미나게 살자, 어? 살다 보면 우리한테도 예쁜 천사가 찾아올지 모르잖아. 그리고 없어도 상관없어. 진짜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남편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는 부담 갖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렇게 지내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서울에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그건 다 동서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동서와 같이 아기 옷 쇼핑을 했다며 저희 집으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언제 오셨어요? 지난주에 올라왔다. 유정이 얼굴만 보고 가려고 일부러 너희한테 전화를 안 했어. 네. 그런데 뭘 그렇게 사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희 집에 와서는 백화점에서 샀다며 아기 내복이랑 신발이랑 장난감까지 다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동서나 어머님이나 신난 표정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유정이 네가 좀 챙겨라. 네? 내 말이 어려워? 이날 어머님은 저에게 동서가 임신 중이니 저더러 동서 수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가 혼잣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다 들렸습니다. 불쌍하다. 애도 못 갖고.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뭘요? 아니, 첫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임신 중인 애한테 왜 화를 내냐? 너 그러다 너 때문에 잘못되기로 하다면 네가 책임질래?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너 앞으로 우리 유정이 앞에서 말이나 행동 각별히 조심해. 엄마, 지금 우리 주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재수 씨가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발을 들어야 하면 지훈이가 남편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일하느라 바쁜 이 사람한테 무슨 수발을 들라는 건데요. 지훈이는 툭하면 출장 가서 집에 있는 날도 많지 않은데 걔한테 뭘 기대하냐. 그리고 너 이 엄마보다 네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 이거냐?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네, 전 제 마누라가 더 중요하니까 얼른 가세요. 재수 씨도 가시고요. 이날 이후 시모는 저에게 동서가 힘드니 가서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남아도라도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대를 못 이을 뻔했는데 동서가 그걸 대신해 주었다며 고마워는 못할 망정 제가 못나게 굴고 있다고 저희 엄마에게 제 흉을 보셨다는데 엄마가 그런 전화를 받으시고 너무 황당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 내가 전화 좀 했다. 그게 그렇게 화가 났냐?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내가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랴? 어머님, 그러게 진작에 노력을 했으면 좋잖아. 무슨 노력이요? 남들 쉽게 애 생기는데 왜 너만 그러냐? 그건 네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야.
어머님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쉽게 하세요? 솔직히 네가 애부터 딱 가졌더라면 내가 가진 재산 절반 뚝 떼서 너 주려고 했다. 그런데 어쩌냐? 유정이 줘야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 잘 벌면 뭐하냐? 애 하나 못 갖는데. 그런데 옆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집에 있으면 서방님이 출장을 자주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며 시댁에 갔다고 했습니다. 암튼 네 동서 아니었으면 정말 대 끊길 뻔했잖아. 항상 네 동서한테 고마운 마음 갖고 살아. 나중에 애 태어나면 너도 애 같이 볼 준비하고.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너 끝까지 말 안 들을래? 신보가 그렇게 못됐으니 애가 생기겠냐? 시모가 한참 열을 내며 말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전화를 받더니 형님, 왜 우리 어머님을 자꾸만 화나게 하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애도 못 낳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저는 이 말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길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동안 서방님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했고 저는 남편에게 그간 제가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동서는 누워있고 시모가 동서의 발을 주물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아니, 너 여긴 왜 왔냐? 뭐 또 할 말이 남았냐? 엄마! 여보, 내가 얘기할게. 그래, 해봐라. 무슨 말인데 그러냐? 제가 말해도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저는 시모 앞에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사진이야? 사진에 찍힌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 옆에는 어떤 남자가 있었고요. 저는 그동안 동서가 서방님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외군 중일 때 동서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 동서 옆에 있던 남자를 보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지인일 수도 있으니 괜히 함부로 말했다가 집안이 시끄러워질 것 같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그 남자와 있는 모습을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더 목격했습니다. 제가 외근을 나가면 항상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동서를 마주쳤던 그 지역을 자주 갔었는데 한 번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고 연인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스킨십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외근을 나갈 때 같이 가던 회사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혼자 일을 보고 들어와서는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김대리, 잠깐 나 좀 봐. 왜? 무슨 일 있어? 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뭔데 그래? 이날 제가 본 건 동서가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었고 숙소를 잡아주기 위해 저와 자주 외근을 나갔던 같은 부서 동료가 여의도로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봤다고? 그래. 자기 동서 맞지? 나도 전에 얼핏 봐서 긴가민가 했는데 코 옆에 점이 하나 있던 게 기억나더라고. 동서 맞아. 여의도에는 호텔이 참 많은데 어쩜 그 많은 곳에서 동서를 마주쳤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생각했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니 동서가 맞았습니다. 직장 동료는 예전에 저와 외근을 나갔다가 제가 동서를 우연히 보고 인사를 나눴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옆에 있던 남자 같다고 했고 영상을 보니 저도 그래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키가 되게 컸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 동서가 영상까지 몰래 찍어온 이유는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이 보통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로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관계일 줄은 전혀 몰랐는데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나 동서가 저에게 하는 짓이 도를 넘어서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댁에 가서 동서의 외도를 폭로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모에게 보여준 사진을 동서가 급히 뺏어가더니 바로 찢었습니다. 아니,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한테 질투가 나고 셈이 나도 그렇지. 이런 사진으로 제가 욕먹길 바라는 거예요? 나이 먹고 그러고 싶어요? 어머님, 형님이 뭐라고 하든 듣지 마세요. 얼른 방으로 들어가요, 우리.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아까 그 사진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냥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몰래 찍은 사진 같아요. 형님, 제 스토커예요, 뭐예요? 내가 동서 뒤나 쫓을 만큼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 줄 알아? 동서가 뭐라고 살든 나는 아무 관심 없어.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서방님은 진실을 알아야 하잖아? 그리고 저는 사진을 또 한 장 꺼내서 동서 앞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보지도 않고 찢으려고 했죠. 아니, 이리 줘봐. 어머님, 보실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유정이 너잖아. 아까 그 사진도 너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동서는 시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더듬거리며 친구예요, 어머님. 친구? 남자인데 친구란 말이야? 제가 좀 발이 넓잖아요, 어머님. 동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말했지만 시모가 바보도 아니고 사진을 보고 똑바로 얘기하려며 화를 내자 동서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네가 말해봐. 이 사진 대체 뭐야? 보신 그대로예요. 유정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이건 이간질이에요. 형님이 제가 어머님하고 너무 친하니까. 너 조용히 좀 해봐. 주민아 똑바로 말해. 이 사진 네가 찍었니? 아니요. 제 직장 동료가 찍었어요. 저는 그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그리고 왜 동료가 찍었는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던 중 서방님이 시댁에 도착했는데 끝까지 동서가 저를 못된 년 취급하자 다 모인 자리에서 영상을 꺼내 틀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아니야. 그냥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인사만 한 거야. 난 호텔방에 들어간 적 없어. 정말이야.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네. 형님이야말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책임질게. 만약 동서가 영상 속 그 남자랑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날 호텔방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사과한다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동료가 호텔 로비에서 동서와 그 남자의 모습을 찍고 나서 두 사람을 한참 쳐다봤다고 했는데 서로 손깍지를 끼고 끌어안고는 입구가 아닌 객실 쪽으로 가길래 다시 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찍었죠. 그렇게 총 2개의 영상이 있었는데 사실 호텔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두 사람의 행동만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누구나 상상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한들 가정에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운 건 확실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용서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정말 당신이야? 여보는 나 믿지? 이날은 내가 출장 간 날인데 여보, 나 정말 아무 일 없었어. 정말이야. 과연 그럴까? 이 호텔에 문의해보세요. 그 날짜에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동서는 이날 억울해서인지 아니면 저한테 들킨 것 때문인지 서럽게 울었지만 그렇게 살갑게 대했던 시모도 동서밖에 모르던 서방님도 싸늘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내 아들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런 짓을 해? 응? 어머님,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냐? 그냥 잠깐 만났었고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머리야. 이 일로 시모는 동서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고
서방님은 동서를 향해 손을 올리며 때리려고 했으나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동서를 때리지는 못하고 시댁 거실벽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때문에 서방님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시모는 약상자를 찾아오기 바쁘고 정말 시댁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누구 애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우리 지훈 씨 아이죠. 내 아이인 거 확실해? 나 못 믿어? 물론 저도 거기까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 서방님의 아이인지 아니면 바람핀 그 남자의 아이인지 말이죠. 그런데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점이 있었는데 전에 동서가 임신을 했다며 저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왔을 때 부러운 마음에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병원 이름부터 몇 주 차인지 그리고 초음파를 찍은 날짜와 시간까지 여러 정보들이 함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동서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목격하고 결정적인 영상까지 보게 되면서 서방님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방님은 출장이 잦았는데 제가 동서를 본 날도 거의 다 서방님이 출장을 갔을 때이고 제 동료가 호텔 로비에서 영상을 찍은 날도 서방님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그날이 아니어도 임신 가능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 도련님이 그 당시 제주도에 있었기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서방님이 그때 제주도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 예정이라며 남편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준다고 전화를 했다는데 그래서 저도 서방님의 출장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동서의 생리 주기를 아는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의 일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저는 시댁을 나오면서 그런데 서방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한동안 출장이 정말 잦았는데 동서 지금 임신 주수를 보면 대충 아시잖아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애 맞다니까요. 동서는 제 말에도 끝까지 서방님의 애라고 주장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간 시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컸고 남편이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미야, 앞으로 엄마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마. 명절이든 엄마 생신이든 챙길 필요도 없어.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어머님 대신 사과한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사과받을 일은 아니었는데 자기 엄마지만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도 남편은 시모가 엄마에게 무례하게 한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연락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예전처럼 매일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신혼이 지나고 콩깍지도 벗겨질 만한데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보면 설레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원래도 엄마나 아빠를 참 잘 챙기는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친정 부모님께 잘하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평소랑 똑같이 지내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어지럽고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순간 앞이 까매질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고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었어요. 주미야, 왜 그래? 몰라. 너무 어지럽네. 요즘 회사 일로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 야근도 없었는데. 왜 이러지? 잠깐만, 약이 있나? 집에 빈혈약은 없어. 출근길에 약국 들리지 뭐. 그런데
제가 회사에 출근 뒤 근처 약국에 가서 증상을 말하는데 약사분이 약을 먹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산부인과를 말이죠. 당장 병원에 가기 힘들면 테스트라도 해보라며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서 주셨는데 순간 멍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회사에 들어 화장실로 가서 바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두 줄이 뜨더라고요. 혹시 불량은 아닐까 싶어서 박스 안에 들어있던 테스트기를 다 꺼내서 모두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두 줄이 나왔어요. 저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회사에 얘기하고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제가 임신이 맞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아직 초기니까 무리하면 안 되고 힘든 일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병원을 나와서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남편은 저와 통화하는 내내 저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줄 알 정도였는데 얼마나 기쁜지 남편이나 저나 서로 우느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친정에서도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셨는데 남편은 제가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주말에는 밥도 직접 차려서 안방까지 손수 가져다 주었고요.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고기 먹고 싶어. 소고기. 오케이, 알았어. 고기 말고 또? 멜론. 알았어. 이거 먹고 있어. 내가 금방 마트 다녀올게. 다 먹고 치우지 말고 바닥에 내려놔. 설거지하면 알지? 알았어. 저는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냈는데 몇 달 뒤 동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지만 서방님과 남편은 형제니까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어요. 그 애가 누구 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서가 외도를 저지른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서방님이 맨정신으로 동서와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동서의 출산 소식을 전해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서방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도 자기 자식이 맞다면 과거는 다 잊고 잘 살아볼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남의 자식을 키울 자신도 없고 동서를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한다고? 지훈이는 지금 아이 친부 찾아서 소송 건다고 난리다. 이 와중에 재수 씨는 끝까지 이혼은 안 한다고 버티고 있대. 서방님은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과 주말에 동네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니요. 싫어요. 괜찮다고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주미가 그동안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이야? 뭐라고 하셨는데 그래.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러시네.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저나 남편이나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다시 마주하고 편하게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이다 보니 남편은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길까봐 어떻게든 어머님과 제가 전화든 문자든 하지 않게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말한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인생에 아이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내려놓고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예쁜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보다 더 좋아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 생활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면서도 새벽에 아이가 깨면 기저귀도 직접 갈아주고 목욕도 직접 했고 젖병 삶는 것도 다 알아서 했습니다. 엄마가 조리를 해주시러 오셨는데도 해줄 게 별로 없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리고 뒤늦게 제 출산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어떻게든 저를 보러 오려고 하셨으나 남편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머님과 저희는 서로 연락 없이 지냅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남편은 제 폰에서 어머님의 연락처를 차단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저에게 말실수하신 것과 동서와의 차별 대화하신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 어머님과 전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아들과 남편과 이렇게 셋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희 세 가족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